슬픈 BGM 깔려야 될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막 눈물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불안을 아주 빈번하게 겪으세요. 제가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극단적 결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20.808 고민 시그널입니다. 고민이 있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미팀의 차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미의 심리 카운셀러 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에게 고민이 찾아오는데 그 고민을 제가 몰래 먼저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제 거예요. 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고민의 사연자분을 조금 더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아직 모르죠. 네. 바로 이 고민의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이걸 한번 지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매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원하던 취업도 했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 모습은 취준생 시절과 다를 게 없게 느껴집니다. 자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해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또 불안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일상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픈 BGM 깔려야 될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막 눈물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올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이제 사회생활이고 되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다 새롭고 잘 보이고 싶고 남들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집에 가서도 쉬어야 되잖아요. 괜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려고 하면 지금 쉬어도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으면서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분들에게 선생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분은 이제 사회초년생이시겠지만 사실 이게 사회초년생들만 겪는 이야기는 정말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게 이분의 불안을 자극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차돌님께서 학생의 세계를 떠나서 밥벌이의 세계로 직장의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제 목표는 막 이렇게 있고 제가 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쉬면 난 언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쉬는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계속 뒤처질까 봐. 제 회사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자기 1인분의 삶을 해내면은 그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의심이 드시는 거잖아요. 우울과 불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현재를 살지 못할 때 우울은 현재에 못 살고 자꾸 과거를 살 때 우리의 우울이 심해지고요. 그럼 불안은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니까 어디에 사는 걸까요? 살아남은 거? 미래. 그렇죠. 자꾸만 내가 미래에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나의 성장을 연속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위생과 완생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실 때 그런 불안을 아주 빈번하게 겪으세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제 대표적으로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완벽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사실 이만하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계속 수정하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닐까. 근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아니라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상태를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이 있는 거죠. 나는 수학을 100점 맞을 거야 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그 목표는 절대로 나쁜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돌님 현재 수학 점수가 35점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맞히셨네요. 그런데 이제 당장 한 달 후에 우리가 수학 시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돌님이 가져야 되는 목표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70점, 80점이어야 될 것 같은데. 70, 80점 높은데요. 저는 그것도 한 높아요. 50점 정도, 50에서 5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 후에 시험에서 정말 55점을 맞았어요. 그럼 나는 성취한 거예요. 내가 또 한 달 반 후에 수학 시험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몇 점을 맞을까? 70점 정도를 목표를 삼아볼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맞거나 아니면 100점 근접한 점수에 가게 될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밟으시면서 수학 실력이 정말로 늘어나실 거고요. 2번,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되게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다른 그 점수 하나에만 매몰돼서 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네.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계산법이잖아요. 1인분까지는 아직 못 될 수 있어도 그래도 0.5인분, 네. 0.6인분 열심히 해내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지향점이 있고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밟아갔는지를 터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현재에 살지 못하고 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이 가치 있는데 라고 자꾸만 현실적이지 않은 네. 미래를 살면 네. 그게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불안이 계속 심해서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걸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부르죠. 심해지면 정신 질환의 스펙트럼으로 가서 그게 이제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사실 그 불안장애 하위의 척도예요. 사실 많은 시작점이 우리가 현재 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온전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데서 저는 시작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완벽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래도 완벽하게 열심히 하려는데 그럼 그 자체가 내 잘못인가? 이렇게 또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나 인간의 머릿속은 무궁무진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있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에서 100% 구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완벽한 내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나는 당연히 거기와 갭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신 거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전혀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고서는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극단적 결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장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들 사실 저는 많이 봐요. 상담실에서. 열심히 하려는 것과 완벽주의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열심히의 완벽주의에 대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네. 정리해 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주의를 좀 빈번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핵심적인 정서가 수치심이에요.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수치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미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완벽주의가 너무 심하셔서 짠! 하고서는 완벽하게 어떤 된 상태에서 모두의 찬사와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면 나는 이걸 아무것도 오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위대한 화가들에게는 반드시 습작이 있죠. 습작 10개와 완성품 하나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삶이지 완성품 한 개에 살고 죽는 삶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짠하고 막 뭔가 해결이 되진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해보면 좋을 거 한 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러 못하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30점에서 55점 올라가는 게 55점에서 65점 되는 거죠. 쉬워요.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눈에 띌 수 있는 세팅을 스스로를 놓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못하는 분야에 도전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침 또 저희 민미에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운동도 있고 그거 말고도 되게 일상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엄청 도움이 되죠. 네. 중요한 건 성장 그리고 과정입니다. 저희만의 시그니처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고민을 종이에 적고 이렇게 훌훌 날려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놀랍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바로 고민의 주인공에게 지금 당장 어떤 말이 필요한지 긍정의 문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긍정 카드인데요. 네. 일단 한번 섞겠습니다. 능숙한 손. 좀 왕년에 그림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의 옷색깔과 비슷한 노란색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카드는 긍정성이고요. 대박. 네, 그러니까요. 긍정성은 직면한 상황에서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얻고 성장하며
활기와 내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오해하실 것 같아 진짜. 그니까요. 억울하네, 진짜 정말. 뭐예요? 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다 나오네요. 이 완벽주의를 타파하는데 정말 날선 검처럼 효과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그 행복의 어원은 happen이래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 행복은 미래나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긍정성인 그 부분 찾으셔가지고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누리셔서 현재의 성장과 가정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긍정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쉬지 못하는 고민의 사연이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 한번 실행해 보시고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저희 민미가 공감해드리고 또 이제 같이 고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밑에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민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또 이렇게 컨텐츠로 또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봬요. 안녕.